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힘찹니다. 이렇게 네. 두 분 나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언제쯤 가십니까? 뭐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 간다. 제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꿈이 계속 있는 거죠? 뭐 항상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현실에 더 네.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도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희도 이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이런 신인규 위원장님 같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오길 아하. 기대하면서 그런 예.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교 역할. 본인도 뜻을 버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서 도가도님 오셨다 이렇게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두 분 오셨다는 그 얘기로 들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첫 국정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또 시추 계획 이거를 직접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기대 의견도 있지만 지지율이 지금 뭐 곤두박질 치니까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냐 최혜병 특검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특검을 비롯해서 네. 지금 윤석열 부부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 초과 상황에서 저는 좀 지금 뭔가 좀 정신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란으로 논란을 덮겠다라는 전략 외에는 네. 어제 대통령이 석유 시추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마치 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신인규가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저한테 확인시켜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예.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책 브리핑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거의 예. 뭐 이거는 제정신일까라는 의심을 자아내는 수준의 저는 거의 생각이었다고 보고요. 네. 한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은 메시지의 단위에 있어서 어제 그 석유 시추 부분은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산자부 차원에서 그냥 하면 될 일이지 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이 메시지의 단위에서 무게감이 주는 그 영향성이 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하필 포항 앞바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게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추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포항 이러니까 저는 MB 대통령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뭐 자원외교 시즌 2처럼 또 누가 해먹으려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았을 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황희도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뭐 원유 발견되면 좋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고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경제성이 핵심 아닙니까? 네. 76년에 박정희 정권 때 똑같은 곳에서 막 그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1년 만에 경제성 없다고 평가가 났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기대했다가 끝났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지질 조사랑 물리 탐사하는 정도로만 그 발표를 해버리니까 너무 섣부르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추 탐사로 들어가면 여기에 또 한 뭐 1,000억 원대의 돈이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막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네.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또 그냥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직접 현장에 가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티즌들이. 원래는 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네티즌들이 또 저기 또 네. 배 타고 그 갔습니까? 액트지오사였나요? 거기에 네. 가서 예. 보니까 이미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이사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막 개인 사업자고 직원도 2명에서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믿어도 되냐. 무슨 뭐 몇몇 언론에서는 엄청 세계적인 기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아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또 여기서 왜 천공이 나오냐. 또 천공요? 또 천공이 지금 5월 16일쯤에 그 본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왜 하필 이런 중요한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마다 꼭 천공 영상을 보면 한 며칠이나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렸던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경제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까 그 미국 그 업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공에 대한 비판 결국엔 우리가 7광고를 이걸 이러다가 네. 그냥 내주고 야, 우리 이 영일만 이쪽에 집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밑밥을 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결국 뭐 이 가능성 부분도 매우 낮고요. 그걸 굳이 이렇게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인데
또 그 뒤에 또 천공은 또 무슨 이렇게 예측을 잘해요, 이거 할지. 5월 16일에 환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천공 논란도 네. 있지만은 거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책임감은 이제 뭐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그 석유 시추, 뭐 석유 발견될 가능성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저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뻔뻔하다는 표현은 이제 좀 부족할 것 같고 네. 국민 무시를 넘어서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구나.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예. 그냥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더 네.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이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보신하는 거 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집행할 수 있는 거, 인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현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유가 정말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희망이면 전 세계 통일할 수도 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 얘기하는 거, 가능성이 아니죠. 거의 됐을 때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 게 그 부분을 두 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일본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중국 다 이기면 좋죠. 아직 못 이기잖아요. 그 이거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월드컵 우승할 월드컵 가능성. 우승하는 거 다 얘기하면 아직 한 좋죠. 번도 못 했거든요. 1등 한다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그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이제 밝힌 상황인데 여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채널을 좀 복구하자 대화 채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용이 있다고 봅니까? 황희 지사님. 당연히 저도 일단 북한이 계속 저렇게 네. 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힘대로 그냥 찍어 누르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1900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또 그런 강대강으로 가다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진짜 전쟁이 갈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네. 이게 또 전쟁이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옛날 얘기라 생각했었는데 막 러우 전쟁 터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많은 청년들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그때 한 30만 명 되는 막 청년들이 막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럴 때 야, 이게 진짜로 벌어진 일이구나. 이런 충격을 그때 당시 우리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뒤는 생각 안 하고 계속 막 때리기만 하고 있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 결국에 이거는 보수 결집과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밖에 전 안 보입니다.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접견 지역이나 그 또 주민들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무인기가 네. 넘어와도 뭐 발견도 못 하고요. 그리고 풍선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오물을 담고 있었던 풍선이 넘어왔는데도 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최혜병 특검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에는 저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저게 오물 외에 어떤 화학전이 가미가 된 그런 전략 전술로 변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또 저 오물 쓰레기가 차에도 이렇게 손상을 입혀가지고 이제 민생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국가가 좀 나설 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뭐 대북 확성기 이런 식으로 더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디 국지전까지라도 나오고 나서 수습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삐라를 뿌리는 거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 하라고 통일부 있는 거거든요. 전 남북 대화의 물꼬를 좀 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에서 오물 풍선 띄우는 거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북 전단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대북 전단이나 특히 대북 확성기 재개한다면 100배, 1000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 일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경찰들이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비판할 때 입틀막 할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전 되게 그 요주의 인물로 한 명 계속 얘기하는 게 김태효 씨입니다.
김태호 지금 국가의 안보를 안보차장. 담당하고 있다는 그 김태호 씨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 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이 비슷한 식으로 그냥 네. 북한 붕괴론자고요. 그냥 미국 중도를 실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세계관 속에서 지금 하나둘씩 막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브레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브레인으로 와서 심지어 외교 안보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그 김태호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군사 기밀 유출을 해도 그 대법원 유죄를 받았죠. 그래도 2개월 만에 사면시켜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안보를 왜 맡겨놓고 있는지 정말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효용성이 있고 안보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뭔가 이렇게 대책을 잘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또 우리 생명, 국민의 생명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그 듭니다. 안보를 강조한다라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를 하는 입장 속에서 안보의 이응자를 얘기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고 네. 최근에도 그 논산에서 훈련병이 매우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대통령이 연찬에 가서 술 먹고 어퍼컷 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그 안보에 대한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본인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전 정권 차원에서 좀 대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단, 제정신 뭐 세게 좀 말씀하시네요. 아니 지금 뭐 하는 행동을 보면 더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치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제 표현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 맞습니다. 여충분 네. 저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얘기하고 네, 네. 최혜병 사건 황희사. 얘기하니까 호칠대대장 우리가 진짜 잊으면 안 된다고 네, 네.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때 당시에 막 사진까지 찍어서 그 대원들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그 우려를 표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유가족분들한테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표하는 분이 정작 왕따 당하고 있고 예. 지금 정신병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었다. 지시 안 했다.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게 지금 그 군 지휘부들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저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포칠대대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찍혀 누름을 당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같이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포항의 대대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또 녹음 자료들이 녹취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었죠. 아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법적으로는 7일까지 국회법상으로 7일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면 민주당 18개 상임위 뭐 독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힘들어하려고 그러냐라고 지금 싸우는 상황입니다. 원구성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시죠? 황희두 이사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냥 의미 없는 하나만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민주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네. 이게 속이 터졌던 게 뭐 180석 갖고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법사위 그냥 애초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장이라든지 요 둘 중에 하나라도 본인들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그냥 보이는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할 거면 최소한 지난 국회에서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법대로의 그 법대로를 제대로 보여주든가 네. 아니면 뭐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얘기할 거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당에서 입법한 것도 막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말로는 상권분리 국가라고 하는데 입법부 자체가 아예 그냥 무력화되고 없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자꾸 이런 식으로 국힘이 언플하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국힘 일부 지지자들 제외하고는 지금 보수 그 정치인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 보수 지지자들도 지금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구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이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다 합의로 뽑았습니까? 0.7% 차이로 뽑아서 본인이 행정권을 지금 독점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지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도 넘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이제 와서 합의 운운하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13대 국회 이후에 정치가 살아있을 때는 관행을 가지고 서로 뭐 국회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정치는 이미 사망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사망 상태에서 여전히 관행을 주장하면은 서로 주장하는 관행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국회를 또 개점 위협 상태로 놀려야 된다는 건데 그럴 거면은 총선 때 뭐더러 투표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 관행으로 할 때까지 해보는데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합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호권까지 발동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 국회법 원칙대로 하면은 결국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의 예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다 표결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아하. 다만 민주당에서도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정부를 견제하는 쪽에서는 저는 뭐 마음껏 힘을 써도 된다라고 보지만은 어떤 제도 변경 내지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많은 분들의 합의를 이끌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그 힘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 책임은 이제 민주당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이 맞지만 결국 그 관행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법대로 가야 되는데 법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더 저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 보면 네. 야당 대표가 누구고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이 어디인가 되게 궁금해질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내려놨잖아요. 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발자국이라도 가자. 그래서 소득 대출에 대해서도 내준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믿을 수 없다. 네. 뭐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도 부정하고 있고요. 진짜 민생회복지원금도 보편으로 가자고 쭉 밀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논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도 없어지니까 네. 그럼 차등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욕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럼 뭘 하자는 거지 도대체? 네. 결국 본인들이 얘기했던 걸 본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치는커녕 지금 요리하면서 전 부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그러니까 계란말이 네. 전 부치듯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정치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우리 황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주당과 소통하고 접점을 찾고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럴 마음은 없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결단을 좀 해달라. 공감합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좀 세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수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여당이 검찰 수사 못 믿냐, 생쇼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정숙 특검법, 우리 황희두 이사 좀 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생쇼 맞다고 보고요. 생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먹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 네. 명품백을 받았다, 갑자기 땅을 꺾었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었다면 네. 사람들이 듣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처음에도 심지어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초청장 얘기로 시작됐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네.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갑자기 또 막 다른 쪽으로 또 계속 넘어가고 기내식, 있잖아요. 비용 비용 얘기 얘기하고 뭐 나왔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뭐 해결이 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또 시간 끌고 뭐 이 양쪽 양비론 펼치면서 물타기 하고 이러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그럼 또 인도에서 우리 뭐라보겠습니까? 앞으로.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맨날 뭐 미래 좋은 얘기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그 발목을 본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고 네. 결국 여기서 본질은 김건희 특검이 왜 시작됐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좀 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기내식 비용이나 이런 거 특검이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많이 먹었다 그래서 네. 범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서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한 이유가 2조 심판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문재인 정권 때리기 내지는 과거 때리기 하다가 사실은 망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검찰적 사고 방식이죠. 과거에 대한 수사만 했던 방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지고 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좀 나아가는 쪽으로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 더 벅스 스탑스 히어 아하.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또 돌아갔거든요. 네. 그럼 이제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전 주제 설정 매우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도 성역이 아니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성역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자라고 나오는 그 기백을 갖다가 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아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이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수사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사 책임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져서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다 임명한 경찰청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 믿고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자. 아까 법문에 윤상현 의원 법문에 그렇게 나오던데 네. 그럼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여당 연찬회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뭐 뼈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이게 두 몸으로 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당에게 불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불리하다. 이준석 의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기내식 비용이라든지 특히 술자리 그 비용 얘기가 많잖아요. 네. 누가 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순방비 같은 네. 경우에도 한 600억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런 거 내역 하나하나 다 까면 네. 본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 지적처럼 예. 결국엔 본인들이 유리한 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로 따지는 것도 애초에 웃긴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본질은 김건희 특검인 거고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꼭 이렇게 양쪽으로 놓을 수 있는 이걸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정치가 또 속성이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그런 언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의원이잖아요. 네.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 게 아하. 이런 식으로 뭐 순방 비용 다 까자라는 게 저는 그 취지에 부동의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국민의힘한테 판짜리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김정숙 특검이 왜 나왔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물타기로 나온 거면은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명품백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더 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라고 외쳐야 될 것이고 그 수사에 더 집중을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려고 뻔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뭐 그럼 이번 정부의 순방비까지 다 까자 이러면은요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야권에서 지금 정권을 견제하려는 그 흐름보다는 지금 본인 정치 공간을 좀 찾는 거라서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지 않다.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거 안 될 거 네. 알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 안 할 거니까요. 절대 안 될 거 아니까 본인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명분을 깔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 돌아갈 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돼야 된다. 김미솔님, 우리 신변 잘한다. KT 이사님, 신변 핵사에 오늘 뭐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그 프로 이름이 아, 사이다니까. 사이다니까 시원하게 해야죠. 시원합니다. 시원하다는 말씀 많이 댓글로 아이, 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또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두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외 인사들의 정치활동 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구당 부활 하두를 던졌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분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네, 위원장님 신인규 경험자님. 그러니까 전 이 지구당 부활도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것도 좀 의도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아, 보는데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원외위원장들과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그런 지금 정치개혁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지구당을 부활한다? 그럼 원외위원장들에게도 기득권을 또 주는 건데 그럼 반대로 아예 정치 신인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는 전혀 정치적 참여의 공간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정치 개혁입니까? 네. 저는 이런 주장을 할 거면은요. 차라리 모든 출마 예정자들은 선관위의 감독하에 정치 후원금을 걷게 해주자. 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치 개혁이지. 자기 전당대회에서 표 좀 얻어보겠다고 원외위원장들을 기득권의 자리로 해준다라는 것은 전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정치 개혁 잘 던졌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국고보조금을 좀 폐지하고 아. 국민들, 시민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같은 건 어떤가. 전 이런 것도 기득권 철폐 쪽에서 우리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출마 휴직제라든지 젊은이들이 나갈 수 있게 또 마지막으로 그 선출직 연한을 총량제로 규제하는 거. 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로 축소시켜서 원외위원장들을 기득권의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건 정치의 장벽을 하나 만드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이 좀 연관된 것 같다라고 전당대회 짚어주셨어요. 앞두고 예, 네.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비슷합니까? 저도 이걸 네. 계기로 네.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먼저 말씀 듣고 싶었던 거는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온갖 조롱을 엄청 받은 거 옆에서 봤거든요. 저도 다른 진영이지만 저렇게까지 조롱을 받아야 되나 이런 도전하는 사람이 네. 그 결과가 막 본인들 생각했을 때 그냥 마땅치 않다고 이게 제가 이준석 씨를 비판했던 거랑 다른 맥락입니다. 네. 완전 진심으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장벽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아 이게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턱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구당을 부활하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축소시킬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만들면 네. 민주당 안에 있든 국힘에 있든 혹은 다른 뭐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든 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이참에 아예 좀 그런 변화를 세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신인규 변호사 할 것 같다 전 보십니까? 보수 정치인이지만 예. 지금 이렇게 분노할 땐 분노하고 또 네. 다른 지점에는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짝씩 합의를 해가는 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진짜 그러니까 리스펙합니다. 저는 한동훈 네. 위원장은 출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경험 없다고 해서 제가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전혀 현실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 바로 비대위원장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 폐해를 갖다가 총선에서도 본인이 느꼈을 텐데 아직도 정치에 대해서 저변을 넓히는 이 정치개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난 얘기입니다. 축하난을 지금 조국 혁신당 수령 거부하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또 일부 의원들도 밖으로 돌려보낸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협치를 걷어찼다, 옹졸한 정치다 비판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난 논란을 보면서는 네. 참 정치 사망 상태를 보여주는 좀 비극적 단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축하해서 보낼 자유가 있고 또 받은 사람은 누구는 물을 주면서 쑥쑥 키우는 사람도 있는 네. 거고 또 누구는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유롭게 서로 그냥 본인들의 자유에 따라서 이건 하면 될 일 같은데 이게 또 논란으로 돼가지고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민망한 장면 같다. 이걸 가지고 서로 옹졸한 정치다, 어떤 정치다, 서로 그 딱지 붙이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지금 참 정치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는가. 전 좀 씁쓸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나는 만약에 그런 게 왔다면 버리는 게 맞아요? 키우는 게 맞아요? 돌려주는 게 맞아요? 저 뭐 자유주의적 아, 내 관점으로 마음이다? 보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 보고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오면 키울 거고요. 내가 싫은 사람한테 오면 저라면 돌려보낼 것 같은데 네가 왜 주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호불호 차원도 있지만 네.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4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입법부를 소위 개무시를 했잖아요. 아 무시요? 그래놓고 난을 보내면 매기는 네.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네. 난 그럼 안 받겠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그런 식으로 거부권을 진짜 필요한 데만 쓰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버렸다면 이거 쇼라고 욕할 수 있지만 네. 이걸 상징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 뭐 오래 갈 이슈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거부권 이슈, 거부권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난 안 받는 거, 난 거부 이렇게 그 정도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네. 것을 그분들은 난을 안 받고, 그러니까 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한 걸로 그냥 보면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서로 또 옹졸하니 안 하니 또 이렇게 논란을 이어가면서 소위 그 언론에 한 번씩 이름이라도 걸쳐보려는 이런 갈고리 행위가 저는 좀 보기 불편하다. 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좀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네. 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이거잖아요, 솔직히. 좀 보고 너무합니다. 계시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 뭐 옹졸한 정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사 말씀하셨듯이 한 줄 나면 이참에 친윤 그룹한테 지지도 받고 이렇게 네. 되니까 그럴 시간에 대통령한테 거부권 제대로 써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아주 강하게 오늘 또 말씀들을 해줘가지고 댓글에서는 시원하다, 사이다, 정말 오늘 뉴스인 사이다, 맞네, 사이다다 이렇게 얘기 주십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항의도 이사와 의사당 1번 출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